버튼이 이런 걸음걸이 쪽은 이상 증상 중에 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뭐 척수 공동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디스크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손해 이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걸음걸이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런 것들은 손해 이상에 좀 가깝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신경 증상이라는 게 원래 최종적으로는 MRI를 무조건 찍어야 돼요. MRI 찍으면 거의 대부분 진단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MRI의 비용도 당연히 만만치가 않고 마취도 1시간 이상씩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보호자님들이 위험도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MRI를 찍지 않으면 사실 의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뇌수막염이면 생존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과 좀 달라서 사람 뭐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회복이 되고 후유증이 없는 건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 뇌수막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면역매개성이기 때문에 종양과 아주 비슷해서 이게 내 몸에서 내 면역체계가 내 거를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면역체계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물을 넣고 나서도 이제 병변부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뇌가 죽게 되면 당연히 장기는 죽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들? 보호자가 봤을 때 어떤 특이한 증상이나 행동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특이적인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 쪽에 뇌수막염이 생겼어요. 뇌수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긴 거 그리고 염증이 파급이 돼서 뭔가 뇌 실질까지 염증을 주는 건데 이게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거든요. 뭐 시력을 관장하는 곳을 뭐 뇌수막 염증이 생겼다. 시력이 없어지겠죠. 뭐 만약에 호흡을 관장하는 뭐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뇌의 한 부분을 뭐 염증이 생겼다. 그게 멈추겠죠. 그러니까 특이적인 증상은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딱 띄게 그냥 딱 보이는 거는 그냥 발작, 사람 간질하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발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서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 전까지 잘 못 알아채세요. 근데 그 전조들이 있거든요. 성향이 좀 변한다든지, 뭐 되게 불안해한다든지, 비 오는 날, 흐린 날, 밤, 새벽 이럴 때마다 헥헥거리고 막 엄청 불안해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전조로 나타나는 거죠. 아, 얘가 요즘 좀 예민해졌나?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지. 이게 이거 어떻게 아픈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뇌수막염을 진단하기까지 뭔가 의심이 돼서 뭐 그런 혈액 검사나 뭐 그걸 하는 걸 보호자분들께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부분 좀 더 좀 다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경 증상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실제로 있어서 그런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 증상 생기는 경우와 그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로 나누게 돼요. MRI를 찍으려면 사실 MRI를 찍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때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혈액 검사 다 하고 MRI 다 찍고 하는 데까지 마취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약간 보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MRI를 찍으려면 찍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라도 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간 쪽에 이상이 생겨요. 간 쪽에 이상이 생겨서 뭐 혈관 기형이 됐든 아니면 뭐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가 됐든 아니면 간 경화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해독을 못했어. 그래서 암모니아가 막 쌓여. 암모니아는 뇌 쪽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신경증상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MRI를 찍지 않고 나머지 것들이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것들이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의미가 좀 없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해야 그래야지 이제 브레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종합적인 평가가 좀 필요한 거고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조금 이제 뇌압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잘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화나면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뇌압이 상승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가 나서 뚜껑 열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컨트롤해서 떨어뜨리잖아요. 이제 선천적 기형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자극 때문에 뇌압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떨어뜨리질 못하는 거야. 그럼 뇌압이 계속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경증상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선에서 간다 하고 있어요. 이때는 신경증상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요. 임계점이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경증상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떨어졌어. 떨어지게 되면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경증상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하는 건 보호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네네. 그거를 얘기를 좀
아이가 발작을 하고 오거나 뭐 강직이 생겨서 오거나 뭐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뭐 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든지 뭐 눈이 갑자기 실명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갑작스럽게 오거든요. 애들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잘 표현이 안 돼요.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보호자님들이 그런 걸 인지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그 머리 쪽의 문제라든지 뭐 선천적 기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MRI를 모두 다 찍어야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데, MRI를 찍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수순 중에 하나가 내 몸에 진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머리 쪽의 문제만 가지고 뭐 신경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지 정도는 일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평가해야 됩니다. 뭐 하나부터 10까지 뭐 종합 혈액 검사하고 호르몬 검사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이게 수의사마다 조금 권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 또 아이마다 또 다르고,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밖에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아이 몸 상태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하다.